자, 우리 시장 실패 한번 볼게요. 우리가 이제 그 재정학이라는 것은 사실은 이제 미시경제학이 좀 이렇게 작동이 잘 안 돼서 뭐 그런 상태 시장 실패를 하는데, 거기서부터 사실은 이제 정부가 개입할 여지가 생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시장에 맡겨주게 되면은 이제 효율적인 상태를 달성하게 되는데, 이렇게요. 물론 이제 사실은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소득 분배 관련된 공평성, 이런 것들은 좀 제대로 충족되지 못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근데 문제는 시장 하면 제일 중요한 게 보이지 않는 손이라 할 수 있는 가격인데요. 이 가격이 좀 삐끄덕거리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고 그랬죠. 그래서 여기 보시면 가격이 삐끄덕거립니다. 이 삐끄덕거리게 되면 가격이 뭔가 어떤 선택을 할 때 정보의 역할을 제공해 줘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사람들이, 경제 주체들이 선택하는데 저 신호등이 이제 망가진 거야. 막 빨간불, 막 파란불이 막 그냥 왔다 갔다 하게 되는 거니까 뭐 이제 선택에서 비효율적인 잘못된 선택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언제 삐끄덕거리니? 라고 하면은요, 거기 불안정 경쟁 우리 알고 있죠? 독점 생각해 볼게요. 독점. 경쟁이 별로 없잖아? 그렇게 되면 바람직한 한계 비용만큼 생산 비용을 잘 가격에 반영해야 되는데, 거기서 의사결정되는 게 아니라 뭐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한계 비용보다 훨씬 더 높은 가격을 받게 됩니다. 이렇게요. 그러니까 소비자가 지불하는 가격이 뭐 엄청난 치열한 경쟁 속에서 일어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더 높은 가격을 지불하게 되는 그런 상황이 발생해요. 이게 이제 비효율적이죠. 우리가 이제 한계 비용 가격 설정, 그게 가장 효율적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우리는 이제 보통 이 재정학 파트에서는 저 뒤에 가보시면 특히 공공요금 가지고 얘기를 많이 할 거예요. 공공요금 같은 경우는 이제 전기나 가스, 수도 같은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런 경우는 또 이게 자연 독점의 성격을 지닙니다. 이게 자연 독점이라는 것은 규모가 커질수록 평균 비용이 하락하는 거야. 에버리지 코스트가 하락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자동차 만들 때 뭐 현대자동차 같은 경우 대규모 대량 생산할 때 평균 비용 단가가 떨어지게 되는 거잖아. 그래서 소량 생산하는 거 갖고는 그렇게 가격 인하를 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소량 생산할 때는 뭐 차별화를 통해서 특별한 고객에게 비싸게 파는 거죠. 그러니까 이 대량 생산의 장점이 요거야. 이렇게 하락하게 되다 보니까 이게 규모가 커져서 발생하는 독점적 상황이 발생합니다. 이것을 자연 독점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뒤에 공공요금에서 좀 볼 거야. 이것도 독점입니다. 자, 그래서 그게 하나 있고요. 그 다음에 이게 시장 실패지. 물론 이제 미시에서는 경쟁자가 없으니까 나태해집니다. 그래서 나태해지고 게을러진다, 뭐 이렇게 그냥 볼 수 있는데 낭비가 생기는 거죠. 낭비, 이렇게. 그래서 우리가 이제 경쟁을 하는 사람들이 뭐 좋겠습니까? 별로 좋아하진 않아. 우리도 이제 지금 수업 듣는 분들이 많이 계시니까 뾰족한 학점을 위해서 경쟁을 하는데, 뭐 대학원 같은 데 가보면 뭐 그럴 수 있어요. 수업을 뭐 한 2명, 1명 이렇게 들을 수도 있어. 만약에 특별한 전공이야. 근데 그걸 전공하는 사람 몇 명 없잖아? 그럼 학점은 이수해야 되는데 교수님의 제자만 이렇게 수업을 듣겠지? 이제 혼자 듣는 거지 뭐. 이 강의실에서도 하겠습니까? 제 기억에는 1명 들었던, 저는 없는데 다른 경제사 이렇게 했던 분은 그런 적이 있었거든. 그러니까 교수님 연구실에서 수업하는 거야. 그래서 자, 이렇게 하니까 날씨도 덥고 지금까지 에어컨 이런 게 없어. 그러니까 이제 경제사가 또 재미 그렇게 있진 않잖아. 그러니까 교수님들도 재미없고 하니까 이제 은퇴하셨었는데, 그러니까 이제 자네 발표 준비한 거 해보게, 뭐 이러면 예 하고 이렇게 막 이렇게 읽지. 이거는 이렇게 해서 조선 후기 경제는 이렇고, 교수님이 꾸벅꾸벅 졸고, 교수님이 이제 또 뭔가 얘기하면 또 이게 조용조용 하니까 이제 그 친구도 아유 졸립다 이렇게 되고. 근데 뭐 학점은 뭘 주겠어? 어떻게 줘야 될까?
그러니까 약간 뭐 그냥 그렇잖아. 그 한 명 듣고 또 제자인데 C 이렇게 주면 뭐야? 그러면은 뭐 사이가 틀어지겠지. 그러니까 이제 보통은 이심점심을 암묵적으로 그냥 이렇게 그냥 뭐 A 학점을 줄게 뭐 이렇게 해도 되고. 그러니까 날씨가 좀 이렇게 더워지고 하면은 그냥 오늘은 여기까지 할까? 이러면 이제 나태해진다고. 그러니까 A를 플러스를 받았는데 그게 뭐 치열한 경쟁 속에 A 뿔 뭐 그런 게 아닌 뭐 그렇게 돼요. 그러니까 그건 뭐냐면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잠재력이 있을 텐데 그걸 최대한 끌어올리지 않고요. 그냥 뭐 적당선에서 그냥 뭐 자족하지 뭐 그냥 요 정도면 됐어. 뭐 이렇게 될 가능성이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이제 보통 주위에서 제가 봤을 때 세계적인 막 학자 되시는 막 그런 분들이 있잖아. 그런 분들의 특징은 남한테는 좀 오히려 차라리 너그러운데 자기에 대해서 되게 엄격하신 분들이 또 있더라고. 그러니까 그 있잖아. 우리 가끔 뭐 고려청자 뭐 도자기 만드는 거 보면 영화 보면 이렇게 탁 만들었는데 잘 만든 것 같은데 하고 막 깨버리잖아. 아니 저 아까운 거 왜 깨버리지? 나나 주지 뭐 이러고 싶은데 자기가 봤을 때 이게 완벽하지 않고 뭔가 흠결이 있으면 가차없이 그냥 팍 버리는 거야. 그리고 이제 뭐 아닌 사람들은 뭐 그렇진 않겠지만 아무튼 그렇습니다. 예, 자꾸 뭐 딴 얘기는 그렇고 그 다음에 우리 공공재 이렇게 공공재. 그러니까 옛날에 이제 아는 어떤 성대 계시다 이제 고대로 가신 어떤 유명한 경제학자분이 있는데 옛날에 이제 우리나라에서 이제 논문 누가 많이 썼나 뭐 그런 것도 평가를 신문에서 했는데 그분이 뭐 1등을 했어요. 공동 1등을 했는데 그분은 이제 거의 정년퇴임 할 나이가 됐나 거의 되셨나 모르겠는데 예, 그분 덕분에 제가 고대 강의도 좀 하게 됐거든요. 그렇게 해가지고 뭐 해서 간 김에 이제 놀러 가는 거지. 원래 또 성대에 있었고 등등등 해가지고 좀 친했으니까. 근데 가면은 다른 교수님들은 뭐 찾아오게 되면 뭐 이렇게 어이구 어차피 나 오후에 수업 없어. 그래서 커피도 먹고 밥 먹고 막 이렇게 막 계속 내가 가야 되는데 막 자꾸 그런 경우가 있는데 그분은 연구실 가가지고 뭐 밥 먹고 이제 커피 한 잔 잠깐 마시고 그러면 자꾸 시계를 봐요. 그러니까 뭐냐면 너 안 가냐? 뭐 이런 느낌이야. 그러니까 정해진 점심시간이 1시간이다 이렇게 되면 1시간에서만 5분 10분 넘어가면은 이게 자기의 뭔가 이게 꼬이게 되니까 뒤에 수업이 없더라도 너 안 가냐? 눈치 줘서 다음에 올게요 하고 이렇게 가요. 그러니까 그분은 아직까지도 하는 게 운동 아니면은 무슨 뭐라고 할까? 공부 이거 두 개밖에 없더라고. 그래서 이제 운동도 이 성대 계실 때 막 대학원생들 강제로 데려다가 요 앞에 있잖아요. 막 축구 시키고 그러니까 이제 대학원생들 자꾸 기피하는 거. 아유 이게 너무 힘들. 처음에는 좋지 한두 번 하는 건 좋은데 너무 빡세게 하니까 힘들어서 도망 다니니까 율전에 가시더라고. 그래서 율전에 가셔서 율전 교수님과 친해져가지고 막 거기서 축구하다가 그다음에 이제 워낙 이제 좀 능력이 있으셔서 그런지 싱가포르인가 이쪽으로 가버리셨어요. 그래서 이제 성대에서는 교수님 가시면 이제 뭐 한국에 다시 오기 힘들걸요 막 이랬는데 뭐 워낙 능력이 있으니까 그냥 오라는 데가 너무 많고 뭐 그렇긴 하죠. 아무튼 뭐 좀 그래요. 그러니까 나태한 게 이게 보통 그냥 보통 사람과 그러니까 달라. 자기 자신에 대해서도 막 그거를 힘들게 사는 거지. 보면은 뭐 그냥 아무튼 뭐 그래요. 써 있어 막 이렇게 스스로 막 스트레스 막 이렇게 막 자기를 막 하면서 학대하는 건지 모르겠지만 막 그렇게까지 막 엄격하게 막 이렇게 하더라고요. 자, 아무튼 공공재 이거 우리 뒤에 다시 할 거야. 얘 공공이라는 게 뭐냐면 퍼블릭을 번역한 겁니다. 퍼블릭이라는 게 공동으로 소비하는 재화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우리가 소위 말하는 뭐 경찰이라든가 국방 서비스를 들기도 하는데 가로등 다리 이런 거죠. 근데 이거는 재화의 특성상 누가 생산을 하잖아. 누가 생산을 하게 되면 같이 그 이득을 누리게 돼요. 그러니까 이제 눈치를 보는 거야. 이제 이게 자발적으로 나서서 누군가가 뭐 해야 되는데 쭈삣쭈삣 누군가 하겠지. 누가 하면은 나는 이득을 보려는 뭐 고양이 목에 방울 다는 것도 비슷해. 사람들이 얘기를 해. 야 고양이 목에 방울 달면 딸랑딸랑 하니까 우리 쥐들이 도망가기 좋잖아. 이렇게 얘기하는데 야 끄덕끄덕 좋겠네. 야 좋은 일이야. 근데 누가 할래? 그럼 이제 다들 막 이렇게 신발끈 묶고 뭐 막 이런 거 있잖아. 뭐 그런 거랑 비슷해요. 그러니까 무임승차가 가능하고 그리고 한번 생산되면 다 같이 혜택을 보기 때문에 굳이 내가 나서서 이렇게 되니까 생산이 안 돼. 그러니까 누군가가 이제 정부가 나서가지고 됐어 내가 야옹이 목에 방울 달지 뭐 이렇게 하는 거 그런 게 이제 공공재가 돼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이제 강제 같은 걸 통해 가지고 정부가 해결한다 보시면 되겠고요. 다음에
외부성 이게 이제 주로 이제 역시 마찬가지예요. 외부라는 게 뭐예요? 외부라는 게 우리 경제학에서는 늘상 시장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분석을 해요.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외부다. 이것도 뭐의 외부입니까? 하면 시장 밖이다 이 뜻이야. 그러니까 시장 내에 있으면 가격이라는 거에 모든 정보가 반영이 돼서 그 가격을 보고 효율적인 배분이 되는데 얘는 시장 테두리 밖에 있는 거야. 밖에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본의 아니게 주로 이제 환경 오염 같은 거 얘기도 많이 합니다. 그러니까 시장 내에서 내부화시키지 못해요. 그래가지고 시장이 실패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이것도 뭐 뒤에 한 챕터로 할 거니까 좀 기다려 주시죠. 그래서 환경 오염. 그러니까 환경을 깨끗하게 정화시키는 것도 사실 어떻게 보면 공공재에 해당하는 거거든. 약간 섞여 있습니다. 개념 자체가. 근데 환경오염 같은 거 이거를 좀 이렇게 지구의 환경을 깨끗하게 하려면 뭐 우리나라 혼자서 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같이 공조를 해야 되거든. 전 세계가. 근데 이게 자기 살기도 바빠 죽겠으니까 각 나라가 그러니까 또 돈 들어가는 거잖아. 그러니까 이거 누군가 하겠지 하고 뭐 이렇게 잘 협조가 잘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뭐 그런 것도 어떻게 보면 환경이 깨끗해지는 공공재를 창출하기가 좀 어렵게 되는 우리가 이제 환경 오염 가지고 얘기 많이 할 겁니다. 자, 그다음에 우리가 아니 저 앞에 그 늘상 여러분들 어떤 선택할 때 왜 우리가 선택할 때 제대로 선택을 못 하냐면 여러 가지 제약 요건이 있기도 한데 그거보다는 잘 모르는 거야. 정보가 이제 없어가지고 어떤 걸 선택할까 잘못 선택하기도 하고 미래에 대한 선택할 때도 제일 문제가 이 불확실성이 제일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뭐 가만히 보면 나름대로 인생의 미래를 설계해서 계획을 이렇게 짤 수도 있을 거야. 나 이렇게 해서 이번에 학기는 이렇게 마치고 내년도는 이렇게 하고 앞으로 뭐 어디 가고 뭐 취업을 하던 뭐 로스쿨을 가던 뭐 하던 이렇게 뭐 공무원 시험을 보던 이렇게 있는데 이 사실 계획한 대로 잘 흘러가지 않습니다. 사는 게. 그러니까 이제 자꾸 이제 계획을 이제 경로를 이탈하게 돼요. 그래서 이제 자꾸 이제 또 바뀌게 되는데 근데 아무튼 이 불확실성 때문에 우리가 정보가 없는 거랑 마찬가지죠. 그래서 불완전 정보랑 같은 말이에요. 비슷하게. 완전 똑같지는 않지만. 네. 요런 문제. 뭐 그래서 이제 우리가 선택을 잘못하는 경우. 그래서 요것도 하나의 시장 실패의 원인이 되는 거죠. 근데 이제 우리가 저 뒤에 보면 정보의 문제와 관련해서는요. 특히 불완전 정보보다는 이제 계약을 체결하는 걸로 한단 말이야. 시장에서 회사 취업할 때도 근로자와 고용자가 계약한다거나 아니면 뭐 남녀 사이에도 마찬가지 결혼한다 계약을 체결하는데 아니 이 사람이 내가 믿을 만한 사람인지 어떤 사람인지 알 수가 없잖아. 나중에 어떻게 될지 알 수가 없잖아. 그래 안타깝게도 영화나 이런 거 보면은 아니 진짜 행복한 미래가 펼쳐질 줄 알았는데 둘 중에 한 명이 또 암 걸리고 이러면 또 사실은 슬프게 그냥 떠나면 이거 내가 생각했던 게 아닌데 그걸 다 정보를 알고 있으면은 어떻게 돼? 미래에서 왔으면 그러면 딱 이렇게 할 때 진짜 좋은 사람인데 만나려고 하는데 이 사람 오래 못 살 것 같네. 그럼 이제 안 만날 수 있겠지. 근데 사실 참 그렇게 저는 이렇게 뭐 멍멍이나 야옹이나 이런 반려동물을 키우지 않거나 하는데 왜냐면 주위에서 이렇게 보면 가족같이 이렇게 키우다가 이제 먼저 돌아가시더라고. 그러면은 마음이 막 그냥 가족 이런 거랑 비슷해가지고 왜 마음이 막 이렇게 헤어나오지를 못하더라고. 그래서 아예 그런 게 싫어가지고 그냥 안 만드는 측면이긴 하거든요. 뭐 등등 뭐 변명거리는 여러 가지 있지만 아무튼 뭐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주로 계약을 할 때는 또 이렇게 비대칭 정보 때문에 발생하는 문제, 요거 정보 경쟁에서 많이 얘기합니다. 여러분도 나중에 이제 회사를 운영하시거나 어떤 일을 하거나 아니면 위에 상사가 돼서 밑에 직원 중에서 누구를 이렇게 같이 일할 사람이 필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같이 일하는 사람, 그러니까 어떤 일이 힘들진 않아요. 여러분 정도의 능력이면 다 해. 내가 뭐 금융권을 가든 어디 가든 다 이제 그거는 수행을 하는데 문제는 그 어떤 조직이나 어디 갔을 때 같이 일하는 사람이 이제 또 문제야. 이상한 사람을 만나게 되면 그 사람 때문에 스트레스를 많이 받거든. 자,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이렇게 기업들이 이렇게 있단 말이지. 고용주야, 고용주. 여기는 이제 신입사원 지원자야.
지원자야. 전부 다 이제 열심히 하겠다고 이제 미소를 짓고 있지. 여기 있는 사람도 저는 능력이 있고 열심히 일을 하는 사람입니다. 막 이렇게 다 하는데 누가 약간 오징어 같은 사람인지 누가 둥글둥글 괜찮은 사람인지 이게 좀 알 수 없어. 분명히 이 사람은 이제 별이 될 사람을 이제 뽑아가지고 회사를 좀 발전시키려고 하는데 이게 잘 모른다고. 왜요? 아니 이 사람도 알고 보니까 이렇게 별을 달고 오거든. 이렇게 눈도 이렇게. 저도 얘도 막 별 옷을 입고 막 이렇게 해. 얘는 이게 진짜 별인지 어느 게 진짜 별인지 잘 가늠하기 힘들어. 근데 자기는 알잖아. 그러다 보니까 얘는 자기 자신에 대해서 잘 알고 있어요. 자기가 어떤 사람인지. 물론 이제 완벽하게 아는 건 아니지만 대략 알잖아. 자기 스타일을. 근데 고용주 입장에서는 누가 괜찮은지 잘 몰라. 그래서 정보의 양이 작아요. 얘는 정보의 양이 많아요. 스스로. 그래서 우리가 이제 보면은 정보를 적게 가진 쪽에서는 누가 괜찮은 애야 하고 이제 스크리닝을 한다 그럽니다. 선별을 해요. 그러니까 그게 바로 이제 우리도 마찬가지잖아. 제가 막 어떤 뭐 이렇게 막 독심력이나 신적 그게 있어가지고 그냥 시험을 안 보고 여러분 딱 보면 A뿔, 뭐 B뿔, C뿔 이렇게 그냥 바로 하면 좋은데 그게 어렵기 때문에 전부 다 여러분들은 열심히 했습니다. 저 진짜 밤샜어요. 이렇게 얘기를 하다 보니까 그걸 이제 시험이라는 걸 통해서 이렇게 분간을 하게 되는 것이죠. 나누는 거죠. 그리고 이제 정보를 갖고 있는 애는 이렇게 저 능력 있는 애예요 하고 이렇게 신호를 발송한다. 네. 이렇게 얘기합니다. 시그널링이라 하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이제 소위 말하는 뭐 명문대 졸업장이다. 아니면 학점이다. 뭐 자격증이다. 이런 거 뭐 이런 거 같은 거 있으면 학점 자기 자신을 표현하는 거지, 사실은. 그래서 기업체 입장에서 봤을 때는요. 뭐 삼성에 간다고 그럼 삼성에 지원하는 사람이 엄청 많잖아. 누가 괜찮은지 어떻게 알아. 이번에 뭐 현대자동차 생산직 뽑는데도 막 몇백만 몇십만 이렇게 지원해버리면 그 인사팀에서는 그거 뭐 이렇게 대충 고르는데도 시간이 엄청 걸리지. 그래서 이제 사실은 그 지원 이력서 같은 거에다가 보면 이제 뭐 나이 뭐 학벌, 뭐 학력 이런 거 써놓으면 사실 거기서 1차 걸러야지 어느 정도 이제 좀 심사 이렇게 할 때가 더 편하긴 하거든. 근데 요즘 같은 경우는 그런 거 다 못하게 하니까 이 사람이 어떤 경우인지 되게 힘든 경우도 있어요. 전에 보니까 저도 여러분도 이제 뭐 입시해가지고 왔겠지만 다른 대학교 뭐 입학사정관 이런 거 해서 가봤더니 옛날엔 그냥 시험 한번 봐가지고 성적 높은 순서대로 띡 갔거든. 그래서 이제 제일 높은 애들이 주로 서울대 이렇게 하고 뭐 이렇게 가는데 그러니까 서울대 간 친구들은 보면은 다른 건 잘 모르겠는데 공부 하나만은 잘해. 뭐 예를 들면 뭐 그런 건데 요즘 이제 다양한 측면을 보는 그게 당연히 더 낫긴 하지. 근데 이렇게 보면은 뭐 수시 같은 거 할 때 이렇게 보면은 거기에 보면은 다 뭐 이렇게 뭘 그렇게 많이 했는지 대단하더라고. 그러니까 저희 때는 아무리 봐도 학교 공부하고 할 땐 책 읽을 시간도 없었는데 책도 엄청 많이 읽었고요. 책을 읽고 또 자신이 또 그렇게 많이 변화가 됐어. 그래가지고 아무튼 뭐 다 이렇게 하니까 이야 이거 뭐 다 훌륭하네. 그러니까 뭐 심사위원 면접관은 있을 거 아니에요. 이게 보면 어유 이런 친구가 있네. 옆에 이 친구가 있네. 다들 막 대단한 거야. 그러니까 이제 다 비슷해. 그리고 뭔 그렇게 리더십도 뛰어나셔가지고 그래서 다 뭐 반장, 부반장 학교에서 다 활동을 했고 무슨 이제 동아리 활동은 또 고등학교 때부터도 그렇게 많이 했어. 저희는 이제 그런 게 없었거든. 제가 나중에 졸업할 때 어떻게 해서 나중에 한번 어떻게 뛰어보니까 제가 사격반이었대. 사격 그런 게 어딨어. 그런 거 하나도 없었어. 아무튼 근데 뭐 요즘은 막 어디서 야 이거 누구를 뽑지? 뭐 이러다 보니까 또 보다 보면 또 어느 학교 나왔지? 뭐 이제 그런 것도만 이제 보게 되고 막 하긴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아무튼 이 신호 발송. 그러니까 정보 경제학에서는 가끔 우리 그런 얘기 하잖아. 제가 봤을 때도 뭐 하버드 나왔던 서울대 나왔던 성대 나왔던 내가 좀 별로 이렇게 능력이 좀 떨어졌는데 그 학교를 진학해서 내가 엄청 성장했을까? 그런 것 같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럼 너 왜 명문대 갈래? 그럼 가끔 너 명문대 가는 게 졸업장 따려고 가는 거냐?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인데 맞아요. 어떤 사람이 주장하는 건 졸업장 따러 간다. 그러니까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뭐 그냥 이것저것 얘기하다가 저는 하버드 대학을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하버드가 이제 좋은 대학에 속하잖아. 그러면 그냥 그냥 거기서 끝나. 그러니까 그렇지 않으면은 제가요 이렇게 우수하고 계속 얘기해야 되는데
저 그냥 하버드 나왔네요. 아니 무슨 자격증 뭐 회계사다 그러면 저 회계사입니다. 그럼 그냥 끝나. 만약에 그게 없으면 자격증이 없으면 막 설명해야 돼. 제가요 성대라는 명문대학을 나왔는데요. 거기 경영학과에 보면 회계가 좋은데요. 재무회계도 듣고요. 세법도 듣고요. 그래서 회사 재무팀 가면요. 제가 일을 되게 잘할 수 있거든요. 이렇게 막 구구절절 막 이렇게 설명을 해야 되니까 힘들어. 근데 그냥 내가 뭐 자격증 같은 거 뭐 이렇게 뭐 있으면 그냥 저 이런 사람입니다. 그럼 이제 거기서 띡 끝나긴 하죠. 전에 제자분이 성대 경작과 졸업했는데 제자분이 그 회계사 자격증도 아니고 뭐 그런 것도 없는데 삼성의 재무팀에도 이렇게 막 갔어요. 그래서 이제 재무팀 가서 일을 못하냐? 아니야. 가서 이제 그때 회계 원리 공부하면서 막 해서 잘 버티긴 해. 근데 이제 그 친구는 느낀 게 이제 뭐냐면 아니 삼성이라고 좋은데 이렇게 왔는데 몇 년 근무하다 보니까 아 여기서 내가 이렇게 뼈를 묻기는 좀 그런 것 같다. 그리고 약간 호기심이 되게 많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저는 그냥 공부할 친구 같아서 그냥 공부하라고 했는데 시험 이런 거는 좀 그렇고 근데 역시 이제 회사 다니다가 그냥 그만두고 뭐 다른 데 이렇게 대학원 뭐 카이스트인가 거기 이렇게 좀 다니다가 결국에는 미국으로 유학 갔어. 뒤늦게. 그러니까 이제 뭐 자기 길을 찾게 되는 것 같다. 근데 그냥 바로 이렇게 가는 사람도 있고 돌고 돌아서 가는 사람도 있고 근데 사실 어느 게 정답인지 몰라. 근데 돌고 돌아서 가는 것도 나쁘진 않아요. 다양한 경험을 하게 되니까. 그래서 지금은 사실 대학원 중에서 이제 경영대학원은 입학하기가 또 더 좀 쉽진 않거든. 왜냐면 미국 애들도 다 그런 데 가려고 하니까. 근데 이래저래 잘 돼가지고 그래서 뭐 지금 벌써 시간이 그렇게 빨리 가가지고 벌써 박사 과정이 다 이제 끝나서 이제 논문만 남았더라고. 그래서 끝나면 야 성대로 와라 뭐 올 수 있으면 뭐 이렇게 했는데 뭐 그냥 가능한 한 더 큰 미국에서 있으면 좋긴 하겠지. 그래가지고 뭐 4월에 온다고 그래서 또 뭐 벌써 시간이 금방 가더라고. 세월이 금방 가는 거 아시죠? 벌써 3월달 다 끝나갔잖아. 여러분 지금 저학년 친구들도 있고. 고학년 친구들도 있는데 이게 뭐야 이렇게 하다 보면 그냥 금방 가요. 그러니까 아무튼 딴 데로 샜는데 뭐 할까 막 고민하고 막 그러지 마세요. 어차피 생각한 대로 안 흘러가. 그러니까 그냥 땡기는 거 있으면 그냥 그거 그냥 하세요. 그거 안 되잖아? 될 때까지 하는 거지 뭐. 그래서 인디안 기후제 비슷하게 그냥 될 때까지 그냥 뭐 인디아는 기후제 하면은 뭐 비 온다며 비 올 때까지 그냥 계속 기후제 지내는 거. 그러니까 비가 오지 뭐. 이거 뭐 바늘로 코끼리 죽이기 아니 너무 옛날 얘기인가? 바늘로 그냥 죽을 때까지 계속 찌르는 거야. 그럼 이제 언젠간 죽겠지. 그냥 아무튼 뭐 그렇습니다. 이게 미래에 대해서 이게 너무 좀 그래서 뭐 이래저래 고민해가지고 이거 할까 저거 할까 요즘 뭐 월급이 얼마인데 뭐가 어떠고 뭐 그냥 그렇습니다. 아무튼 네 이런 것들이 다 시장 실패고 거기 보시면 이런 거 어떻게 불확실성 때문에 우리가 이제 문제가 되니까 이거 보험을 든단 말이지. 그러니까 미래에 대해서 어떤 상황이 있잖아. 조건분이 달라져요. 조건에 맞춰 가지고 이렇게 보험을 딱 들게 되면 에로라는 학자가 이거 뭐 증명했는데 그것까지 볼 건 아니고 미래에 다 대비를 하는 거야. 그러면은 이런 불확실성이 해결될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우선 첫 번째 이러한 완벽한 조건부를 다 고려하는 보험은 존재하기도 어렵고 보험 시장의 특성이라는 게 역시 마찬가지로 어떤 사람이 아플지 뭐 그런 것도 또 그렇고 이제 막상 보험을 가입하잖아. 그러면 이 비대칭 정보에서 발생하는 문제 들어보신 분들도 있을 텐데 이렇게 여기가 이제 계약을 체결한다 할게요. 계약 체결하기 전 이게 괜찮은 건지 아닌 건지 잘 몰라. 그래서 발생하는 게 역선택이다 이렇게 얘기하죠. 역선택 문제다. 그래서 주로 이게 숨겨져 있는 특성 때문에 발생하는 겁니다. 특성 이렇게. 아까 얘기한 것처럼 아니 누가 괜찮은지 잘 몰라. 뭐 결혼하거나 뭐 이렇게 남녀 사이나 뭐 이렇게 사귀는 것도 마찬가지야.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잘 몰라. 걱정 마세요. 저는 일주일에 한 번씩 만나거든요. 그때만 연기하는 걸 수도 있잖아. 알고 봤더니 그 남자분이 연기 지망생이야. 그래가지고 그때만 연기하고 이렇게 쫙 집에 갈 땐 또 다른 사람으로 변한 좀 이상한 사이코 같이 되나? 저는 맨날 만납니다. 걱정 마십시오. 아니야. 그거 맨날 만나도 하루 종일 24시간 같이 있나? 그거 아닐 수 있잖아. 그러니까 사실은 잘 몰라요.
저희는 24시간 같이 있습니다. 그래도 몰라. 잠깐 몇 달간 또 그렇게 연기하고 진정한 연기를 막 연습하기 위해서 하는 걸 수도 있으니까 잘 모른다고. 그래서 누가 얘기하더라고. 어떤 분이 결혼하기 전에 남자 여자 보거나 뭐 이렇게 이성 뭐 배우자를 이렇게 찾는다라고 할 때는요. 눈을 크게 떠도 모르는데 크게 뜨는 거야. 크게 떠서 이렇게 찾아보고 나한테 맞는다라고 하면 이제 결혼을 했어. 그러면은 그 다음에 이제 한쪽 눈을 감으래. 그러니까 하루 종일 같이 있으면 아이고 뭐 원래 그 사람은 변한 게 없는데 이런 줄 몰랐네, 변했네, 이런 거 내가 뭐 결혼 전에 몰랐네, 뭐 이렇게 되니까 다 이렇게 뭐 이렇게 흠결이 보여. 그러니까 한쪽 눈 감고 뭐 이렇게. 그러니까 아무튼 이것 때문에 발생하는 문제가 역선택의 문제입니다. 정보를 적게 가진 쪽에서 바람직하지 않은 상대랑 계약을 체결할 가능성이 있는. 그래서 지금 얘기했던 뭐 이런 보험 시장이나 아플 것 같은 사람들만 가입하는 거야. 중고차 시장 이런 거 있잖아요. 중고차 시장. 이거 잘 몰라요. 차 있으신 분도 있겠지만 이게 중고차 이거 살려고 했는데 이게 무슨 뭐 어디가 망가졌는지 뭐 이렇게 침수가 된 차인지 겉으로 봤을 때는 멀쩡하고 뭐 깨끗하고 그래. 근데 이거 파는 사람이 알고 봤더니 어디까지 얘기해 줄지 잘 모르잖아. 누굴 소개시켜 주거나 이런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이거 파는 사람이 알고 봤더니 뭐 예를 들면 영화 같이 귀신이 보이는 차라 해볼게요. 얘기해줘. 여러분 이거 파는 사람한테 이 중고차 뒷좌석에는요 귀신이 타고 있어. 이거 누가 얘기해줘. 그냥 좋은 차입니다 이렇게 얘기하지. 그러니까 사실 애매하다고요. 자, 아무튼 그리고 여기 애프터 지금 얘기한 것처럼 계약을 체결했어. 보험에 가입했어. 가입한 다음에는요 마음이 이제 안심하게 된다고. 그래서 이게 정신 상태가 해이해져요. 도덕적 해이 이렇게 발생합니다. 뭐를 해저드라고 표현을 하죠. 그러니까 나태해지는 거야. 정신 상태가 이렇게요. 게을러지는 거야. 행동 자체가 최선을 다 안 합니다. 히든 숨겨진 행동. 그러니까 이제 사장님이나 이게 팀장님이나 이런 사람들이 나를 지켜보지 않으면 그냥 게을러지는 거야. 일을 할 때 나태하거나 뭐 넷플릭스 보면서 이건 봐야 돼 하면서 일을 한다거나 이렇게 되는 거죠. 최선을 다 안 하는 그런 상황이 발생할 수가 있게 됩니다. 네, 그런 숨겨진 행동 때문에 발생하는 게 도덕적 해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네. 자, 그래가지고요 우리가 이제 요걸 해결하기 위한 방법은 이제 뭡니까? 라고 하면요 요 행동 자체를 좀 뭔가 변화시키려고 해요. 그걸 이제 우리가 인센티브다 요걸 이용해서 좀 뭔가 잘 설계를 해서 뭔가 채찍과 당근을 제공하는 거죠. 그래서 요 열심히 할 수 있도록 행동을 유인하는. 주로 이제 우리가 또 얘기하는 것 중에서 경작에서는 효율적 임금 이런 걸 제시하기도 합니다. 이제 전통적인 생각 방식과는 약간 이게 역발상인 거예요. 임금이라는 것은 어떻게 보통 주냐면 네가 하는 거 봐서 성과가 좋으면 돈 많이 줄게 이거야. 그러니까 이제 성과가 좋으면 그에 따라서 임금을 많이 주는 거야. 성과가 나쁘면 임금을 좀 낮게 주고요. 뭐 이렇게 손흥민 선수가 골을 많이 넣었어. 다 열심히 하겠지. 근데 이제 좀 여러 가지 상황이 뭐 주위에서 안 도와주거나 아니면 몸이 좀 안 좋거나 뭐 등등등 뭐 해가지고 성과가 안 좋으면 뭐 그 다음 연봉 협상이나 계약할 때 낮은 임금을 주긴 하겠죠. 그때 이제 빡 떨어뜨리거나 그런 건 아닌데 뭔가 많이 주진 않아요. 자, 근데 효율임금 제도는 이게 아니야. 이렇게 되는 게 아니라 거꾸로 임금을 많이 주면 성과가 좋아진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야. 여러분들 그렇지 않겠습니까? 돈이 다는 아니지만 어떤 내가 만약에 성균 기업에 들어갔어. 성균 기업에 들어갔는데 이 회사에서 다른 동종 업계보다 임금을 더 많이 준다 해볼게요. 그럼 이제 돈이 다는 아니지만 이 임금 속에서는 나에 대한 뭐 대우나 이게 다 포함되어 있는 거야. 그걸 그냥 어떻게 표현해? 뭐 그러니까 그냥 돈으로 그냥 표현을 하는 거죠. 가치를. 임금을 이렇게 많이 주면 우선 첫 번째는 여러 가지가 있긴 하겠지만 회사에게 고맙다고 나를 이렇게 대우해주네. 딴 데 갔을 때는 별로 나의 진가를 모르는데 여기서는 나의 진가를 알아주는군. 좋아, 내가 실망시키지 않도록 열심히 해야지. 그러니까 진짜 더 열심히 하는 거야. 알아서. 그러니까 기업 입장에서는
이 감시를 하려고 했더니 이 카메라 감시 이것도 좀 약간 그렇지.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요즘 보면 다 CCTV가 이제 워낙 많이 설치되어 있긴 하잖아. 유치원도 막 우리 애들 때리는 거 아니야? CCTV 하고 의사 선생님이 수술하는데도 사실은 보면은 뭐 이게 그 의사가 안 들어가고 뭐 이 다른 애가 대타로 들어갔대? 이런 게 이제 믿음이 떨어지니까 감시하겠다 이렇게 하는데 이게 감시 사회가 되고 이게 더 슬픈 사회가 되는 거지. 이제 믿음이 이게 신뢰가 떨어지는 사회니까 이 뭐야 이렇게 누가 뭐 성적 매겼을 때 이게 비리로 부정으로 하는 거 아니야 이렇게 돼버리면은 사회가 제대로 흘러가기가 쉽지 않거든요. 알아서들 이렇게 또 이제 뭐 사실은 그래서 아까 얘기한 것처럼 우리가 이제 뭐야 사회에 뭐 어른이 없어졌다 뭐 얘기하기도 하는데 이게 믿음이 있어야지. 의사 하면 의사의 권위와 이게 사실 그런 것 때문에 존중받고 판사가 판결 내리면 목에 칼이 들어와도 양심에 딱 제대로 된 판결을 내리고 의사가 수술하면 제대로 물론 대부분의 의사는 그래요. 근데 어디 가나 이제 또 한두 명의 이상한 사람이 물을 흐리게 되는 경우가 되게 많기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제일 사실은 신입사원 뽑거나 뭐 이거 할 때 여러분들도 무슨 뭐 학교장 추천이나 무슨 뭐 교회나 어디나 뭐 해가지고 누구 추천하는 거 있잖아. 그게 원래는 가장 또 보면은 비용을 줄이면서 확실하게 하는 좋은 방법 중에 하나야. 그래서 어디 유학을 간다? 그러면 우리가 보통 얘기할 때 뭐 영어 점수가 어쩌고 뭐 GRE 토플이 뭐 어쩌고 사실 그게 뭐 중요합니까? 학교에서 학점이 어쩌고 다 필요 없어. 어떻게 보면은 뭐 세계적인 학자가 되는 우리가 알고 있는 노벨상을 받은 뷰티풀 마인드 뭐 게임 이론에 나오죠. 내시라는 학자는 그 사람은 이제 미국의 프린스턴 대학으로 갈 때 지도 교수가 추천을 해주는데 유명해요. 기네스북에 올랐어. 그냥 추천이 한 줄이야 한 줄. 얘는 지니어스야 천재야. 그거 끝났지 뭐. 천재한테 너 영어 성적 가져와라. 지금 뭐 장난해? 너 수학은 뭐 미적분 들었니? 의미가 없잖아. 물론 아까 얘기했던 그 추천을 써주는 분이 그만큼 이게 있지.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가 사회에서 어떤 서울대학교 유명한 교수가 뭐 하버드 대학에 뭐 추천을 해준다 할게. 근데 뭔가 자기 아는 사람을 백을 통해 가지고 이렇게 추천을 해줘서 하버드 대학 경제학과를 갔어. 근데 그 친구가 거기 갔는데 진짜 잘하면은 그 추천을 해주는 게 이제 공식력이 있죠. 역시 그 A라는 교수가 추천한 학생은 역시 열심히 하고 잘하는구만. 이러면 되는데 뭔가 약간 열심히 안 하고 잘 못하고 이러면 거기서 이제 어떻게 되겠어? 거기 이제 하는 커뮤니티 유학 담당하는 데서 야 지난번에 서울대학교에서 A라는 교수가 추천해 줬는데 영 아닌 거? 그리고 사람이 애가 인성도 안 되고 열심히도 안 하고 아닌 것 같다. 그럼 그 다음에는 다음부터는 그 사람이 추천하는 거 야 별로 믿지 말자 이렇게 된다고. 그럼 이제 그 학계에서 서울대 교수가 뭔가 얘기하면은 권위가 이렇게 확 떨어지게 돼요. 그러니까 이제 보통 이제 우리나라도 이제 많이 외국식 비슷하게 그 뭐 좋은지 나쁜지 모르겠지만은 그렇게 정도 있고 FM으로 하는 것도 있긴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예전에 저도 어디 뭐 유학 갈까 이렇게 했었는데 우리나라 교수님들은 추천서 써주면 뭐 이렇게 쓰지. 뭐 보통 야 네가 알고 있는 세계에서 가장 아름답고 좋은 표현들 좀 가져와라 해가지고 막 쓰고 이제 같이 교수님하고 뭐 이거 옛날 얘기긴 해요. 그럼 딱 보면서 이 표현 좀 좋게 좀 해주세요 이렇게 막 하는데 아까 말씀드렸던 그 고대 교수님 그분께도 이제 추천서를 뭐 비슷한 거 하나 받으려고 했거든. 교수님 추천서 좀 써주세요 이렇게 딱 했더니 알았어 끝. 어떻게 해요? 잘 써주실 거예요? 아니야 내가 알아서 할게. 잘 안 써줄 것 같아. 그리고 우리 막 계량 경제 막 이렇게 어려운 거 하는데 야 그때 너 내 수업 들었나? 아 예 들었죠. 학점 뭐 받았니? B인가 받았나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제 아마 이렇게 써줄 거야. 그러니까 이 친구는 내 수업을 들었는데 기억은 잘 나지 않는 거 보니까 뭐 열심히는 안 한 것 같고 학점도 B니까 중간 정도 한 것 같다. 뭐 이렇게 써준단 말이야. 예를 들면 그래야지 그게 이제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이제 선택과 관련해서 뭐 그런 것도 있고 이 행동과 관련해서 이런 게 있는데 이렇게 임금을 올려주게 되면요 역발상에 대한 얘기인데 더 열심히 하는 거야. 그리고 여러분 어떻게 돼? 들어온 사람도 열심히 하는데 어떤 사람들이 지원하겠어? 진짜 미국에서 어떤 기업이 진짜 그렇게 했거든. 그랬더니
똑똑한 친구들이 많이 지원을 한단 말이야. 경쟁률도 올라가고 돈이 다는 아니지만 야, 저 기업 괜찮대. 다른 동종업계보다 잘 대우해 준대. 그러면 이제 똑똑한 애들만 오니까 또 성과도 당연히 좋아지고. 특히 저소득계층 같은 경우에는 임금이 낮으면 잘 못 먹어. 그래서 패스트푸드점에서 편의점에서 뭐 이렇게 먹고 라면 먹고 이렇게 되는데 임금이 올라가면 이제 좀 고기도 먹고 잘 먹게 되면 이제 영양 상태가 좋아져가지고 잘 먹어야 돼. 여러분도 가끔 보면은 어쩔 수 없는 상황이어가지고 짧게 그냥 빨리 밥 먹고 빵으로 때우고 이러잖아요. 이 뇌에 뭐 이렇게 영양소가 공급이 안 되면 이게 나는 책상에 앉아서 공부를 하는데 이게 잘 또 그렇대요. 그러니까 잘 먹고 뭐 그것도 필요해. 그래서 이제 저소득 국가 옛날 개발도상 국가에는 진짜 임금이 올라가면서 생산성이 올라가더라. 그런 연구도 있고 그렇습니다. 아무튼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시장 실패 요인들이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또 교수님 책에 보면은 완비되지 못한 시장 같은 것들이 있어서 지금 얘기했던 뭐 은행의 안전성 그것도 마찬가지잖아. 내가 은행에 예금했는데 이번에 뭐 벤처 캐피탈 같은 회사가 은행이 실리콘밸리 그 은행이 완전히 파산돼 버리면 내 돈 맡긴 거 다 날아가 버리잖아. 그러면 불안하니까 사람들이 금융 시스템뿐만 아니라 은행 그것도 역시 불확실성이지. 그런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빈곤에 대한 보험 늘 그렇지 않습니까? 병에 걸릴 거 누가 빈곤에 빠질지 모르고 뭐 다 애매하단 말이야. 그리고 우리가 이제 건강할 때는 또 잘 몰라. 이렇게 일상생활의 소중함 이런 것도 옛날에 몰랐어. 근데 코로나가 된 다음에는 이거 친구도 못 만나고 수업도 이러고 여러분은 그래도 이제 오프라인 수업을 듣는데 제가 아는 친구가 대학을 갔거든요. 대학을 갔는데 1학년, 2학년을 다 코로나 때문에 집에서 그냥 있었어. 그러니까 집에서 뭐 넷플릭스만 보고 그러더래. 그러니까 아빠가 딱 보기에는 아니 얘는 고등학교 4학년 같대요. 그러니까 고3에서 그대로 그냥 계속 집에 있는 거잖아. 그래서 이제 3학년이 됐는데 교환학생으로 미국을 가게 된 거야. 그러니까 이제 미국 가고 마지막 4학년 때 이제 그 학교에 이렇게 다니게 되니까 이건 뭐 학교에 대한 애정과 이런 것도 없고 뭐 그렇게 돼버리기도 해서 옛날에 당연시 여겨졌던 그런 일상의 소중함 같은 거를 뒤늦게 깨달았잖아. 그러니까 누가 만약에 장애인 시설 이런 거 만약에 한다라고 하면은 잘 몰라 건강할 땐. 근데 이제 사실 누가 다치게 되거나 교통사고 되거나 그런 상황이 모르잖아. 그렇기 때문에 이것도 마찬가지야. 누가 빈곤에 빠질지 이런 거 사실 잘 모를 수도 있다고. 이제 아니 설마 나겠어? 하는데 뭐 걸릴 수도 있잖아. 그래서 우리가 어떤 사회 안전망 같은 거 얘기할 때 롤즈라는 학자는 뭐냐면 가장 밑바닥에 있는 사람의 수준을 좀 끌어올려야 된다. 뭐 그런 판단 기준을 하기도 합니다. 자, 그리고요. 뭐 보안적 시장의 뭐 불비 이런 것들은 참고로 보시면 되겠고 불안전 정보 중에서 이렇게 비대칭 정보까지 연결했으니까 그 정도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시장 실패와 정부 개입 이렇게 나와 있는데 여기까지만 할게요. 시장이 잘 이렇게 삐끄덕거려서 망가지니까 정부가 이렇게 개입을 해야 된다 이렇게 됩니다. 특히 정부의 개입이 좀 커지게 되는 경우는 과거에는 이제 1929년에 대공황이 발생하면서 29년에 엄청난 경기 침체가 발생한 거야. 이전에 경험하지 못했던 경기 침체에 뭐 시장이 보이지 않는 손이 작동해서 알아서 잘 될 걸로 기대는 하는데 이게 너무 길어질 수가 있단 말이지. 마찬가지죠. 언젠가는 자연의 질서에 의해서 다시 회복되긴 하겠지. 가만히 놔둬도. 근데 만약에 여러분 생각해봐. 여러분 지금 한 20대 이렇게 돼 있는 상황인데 지금이 경기 침체 상황인데 이 경기 침체가 언젠간 좋아지는데 한 50년 후에 좋아진다고 생각해보요. 그럼 어떻게 해? 끔찍하잖아. 여러분들이 그냥 이렇게 젊어서부터 있을 때는 계속 이제 경기 침체로 있다가 나중에 할머니 할아버지 됐을 때 좋아지면 이게 뭐야 이거 다 인생 끝난 거잖아. 그러니까 가만히 있어도 언젠간 좋아지겠지만 야 정부야 너 좀 개입 좀 해. 개입을 해서 대공황의 이 기간을 좀 빨리 단축을 시키자.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그래서 이제 정부가 이제 개입을 또 더 많이 하게 되었고요. 또 오늘날 같은 경우에는 아시겠지만 많은 사람들이 뭐 빈곤이나 노후 이런 거에 대해서 건강 이런 거에 대해서 대비가 부족하다고요. 맞아요. 한번 나중에 한번 뭐 일을 하시게 되면은
돈을 버는데 그 돈이 금방금방 다 나가고요. 이게 뭐 쌓여가지고 뭔가 뭐 하기에는 이 턱없이 부족한 경우가 많어. 그러니까 노후 대비는 애들도 아니고 우리가 알아서 해야 되잖아. 성인이니까. 근데 잘 못해 대부분이. 당장 먹고 살기도 바빠 죽겠으니까 저축 같은 거 이런 거 잘 못해. 그러니까 이런 것 때문에 정부가 또 개입을 하는 거야. 우리가 소위 말하는 국민연금 이게 그거 아니겠습니까? 야, 너 스스로 제대로 회사나 등등 뭐 다른 걸로 뭐 군인이나 사학연금은 따로 있으니까 그런 거 아니면 강제로 좀 이거 가입해. 이게 강제 저축이지, 강제 저축. 그러니까 이게 개인적으로 봤을 때 네가 뭔데 왜 내가 애들도 아닌데 뭐 이렇게 뭐 엄마 아빠 같이 이렇게 왜 강제로 저축하라고 해라고 하는데 이렇게 부모의 심정 비슷하게 이렇게 좀 뭔가 잘 되라고 해서 이렇게 강제로 저축하도록 하는 겁니다. 근데 아시겠지만 이렇게 해서 개입하는 건 오케이. 근데 정부가 개입했다 해서 만사 이게 다 해결되는 건 아닙니다. 정부가 개입을 했는데 상황을 더 악화시킬 수 있습니다. 그걸 이제 정부 실패다 이렇게 얘기하죠. 자, 그래서 거기 보시면 정부가 잘 모르는 거야. 예를 들면 시장에 대해서 잘 모를 때 정부가 그러니까 정부가 의사는 의사인데 돌팔이 의사야. 그럼 이제 환자에 대해서 진단을 제대로 못하고 그럼 처방도 제대로 못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거는 뭐 많이 보셨을 것 같은데 거기 밑에 파란 색깔 보시면 정부가 제 기능을 잘 못하는 정부 실패가 발생하는 원인은 제한된 정보. 그러니까 전부 다 정부가 무능하다 이 뜻입니다. 그래서 어떤 정책을 하게 되면 정책이 막 이렇게 해서 효과를 보게 돼서 어떻게 귀결될지를 정부가 다 시나리오 짜서 예상하는데 뭐 정부는 뭐 신입니까? 그러니까 오히려 정부도 잘 모르는 경우가 있고요. 2번 정부가 어떤 정책을 가하게 되면 경제에 영향을 주는 건데 민간이 거기에 대한 대응이 달라질 수 있어. 그러니까 부작용이 발생할 수도 있고요. 3번 정치 과정에서 제약이 있어. 그러니까 정책도 그 타이밍이 있거든요. 근데 그 타이밍을 놓치게 되면은 오히려 실기를 하게 되면 오히려 그냥 더 안 좋아지는 효과가 생기고 거기 보시면 우리가 전에 본 것처럼 어떤 정책을 실시하면 이득을 보는 사람이 있고 손해를 보는 사람이 있는데 이득을 보는 사람은 와 신난다 이렇게 안 해. 그냥 조용히 가만히 그냥 미소 짓고 있어. 근데 이제 피해 보는 사람은 어떻게 해? 이거 누가 보상해 줄 거야? 이렇게 하다 보니까 더 이렇게 들고 일어나기 때문에 거기 나와 있는 것처럼 어떤 새로운 상황으로 이제 뭔가 정책적 개입을 통해서 뭐 하려면 불협화음이 많이 생겨요. 그 과정에서 시간이 지연되면 또 정책 효과가 제대로 나타나지 않을 수 있고요. 그리고 이제 4번에 보시면 이제 관료 조직, 공무원들은 이제 사실 뭐 안 바뀌잖아.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정치인들이 뭐 어떻게 뭐 해서 뭐 하거나 하더라도 그냥 버팅기는 경우가 또 되게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책이 실패되는 경우가 또 많이 있다. 뭐 그 정도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요거는 그냥 뭐 문제인데 그냥 넘어가셔도 될 것 같아서. 자, 우리 잠깐 쉬었다가요. 그 분배 공평성, 네, 요거 좀 보면서 요 챕터 빨리 끝내도록 할게요. 잠깐만 쉬었다 할게요. 다음 챕터 보도록 할게요.